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걱정되고 궁금한 그 종목에 대해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이 쉽지 않은 날 두 분 또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적인 전략 세워주시겠습니다. 자, 오후장에도 시장 계속해서 빼고 있고 쉽게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짚어봤지만 환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도 계속해서 오후장에도 하방으로 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답답한 좀 분위기, 실시간 시장 분위기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시간이 지나면서 11시 40분경 바닥을 찍고 난 후에 낙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대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642포인트로 시작했던 코스피 현재도 2600선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장중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2%대 하락 830선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1389원 구전으로 시작했던 오늘 원달러 환율은 고점을 높여가다가 결국 11시 30분경 잠깐이긴 합니다만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현재의 환율도 1,399원 40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VI가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도 불리죠. 단기간 내 주가가 변동할 경우 잠시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게 전환되는 건데요. 오전장과 오후장 특징적인 VI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보면 그동안 강했던 전력 설비와 전선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고 또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 방산과 금리 관련주들 강한 흐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전장 HD 현대일렉트릭과 가온전선에서 하락 VI가 나오며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LS일렉트릭과 대한전성 등 전력설비와 전선 대장주들 모두 오늘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현재 HD 현대일렉트릭 장중 적점에 비해서는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 13%대 낙폭이 큰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력 설비와 전선주들은 하락했지만 오늘 방산주들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폭을 대폭 낮췄지만 보다 가볍게 움직이는 전통 방산주들이 꿈틀댔는데요. 빅텍과 대성 하이텍의 11시경을 전후해서 상승 VI가 걸리면서 관련주들 좋은 흐름 이어오고 있는데요. 빅텍은 8%, 스페코는 6.9%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 메가스터디 교육이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승 VI가 발동됐는데 조금 전 한 10분 전쯤이었습니다. YBM넷이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강세 보이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황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인급종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종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급종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8만 원이 깨진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각에는 조금씩 8만 원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시장을 버텨내주던 두 종목도 외국인의 매도 전환과 함께 계속해서 절대적인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예측 불가의 지정학적 이슈다 보니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흔들릴 때 계속해서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관망을 해야 되는 것인지 AI 반도체주 전반과 그리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 이제 분위기도 삼성전자가 대변을 하는 만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의 지금 그 8만 원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삼성전자 이건희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가 며칠 사이에 바뀐 건 없죠. 예, 없는데 시장 분위기만 바뀐 맞습니다. 거고 지금 그리고 시장 분위기 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서 사실은 좀 헷갈리게 보이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전에가 더 문제가 있었던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3번 될 거를 이제 한 번 하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바뀌었죠. 네.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4.6% 10년물이 4.6% 이상으로 지금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은 지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를 많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위험 자산을 회피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국을 팔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직도 지금 삼성전자를 한 55.96% 갖고 있는데 95% 갖고 있는데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조정할 때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회사는 바뀐 게 없지만 지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한국을 파는 거다. 일부 이제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지금 AI 반도체 산업은 유일한 성장 섹터고요.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와 줬으니까 지금 지수가 이 정도에서 버티고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겁을 먹기보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여전히 매수에 네, 대한 맞습니다. 관점으로 기회를 엿볼 수 있겠다.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또 판정에 있어서도 판정 종목으로 더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임급종입니다. 사실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이렇게 변동성을 키우다 보니 시장 빠질 때 꼭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주은행, 뭐 고려신용정보 이런 종목들 올라올 때 사실 쎄하거든요. 네, 시장이 빠졌을 때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의 제주은행 사실 올라오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네네. 그럼 제주은행하고 이제 사실은 푸른저축은행하고 같이 네.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또 레벨 상승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이 관련 종목이 최근부터 움직이기 좀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뭐 전쟁에 대한 우려보다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시장에서는 큰데요. 지금 현재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연내에 금리 인하 인시 인하는 없다는 식으로 뭐 단정을 짓기에는 사실상 그 무리가 있는 거죠. 그 금리 인하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은 철저하게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약간 해지성의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한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때 해지에 네. 대한 그 대응 전략으로 보는 편, 그러니까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제주은행의 경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인하를 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네. 이 제주은행 내릴 거란 그러니까 말이죠. 시장이 좀 예. 반등 나오면 이런 종목들은 또 하방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좀 좋지 않으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하고 환율에 대한 부분하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요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보조금 받는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번 시장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장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종목 사야 되냐 하면은 사실 제주은행은 아니라고요. 제주은행은 아니고 반도체를 사셔야 되는데 그렇죠. 요번에 이제 보조금 받음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삼성전자 관련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동진세미캠, 뭐 ISC, 뭐 리노공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은 트레이딩 대응하시고요. 가격 조정 나오고 난 뒤에 반등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시장 조정과 맞물려서 사실 잘 갔던 종목군들 특히나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변동성 키우고 있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볼 수 있는 AI 반도체를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시장에 네, 빠질 때 뭐 제주은행과 같은 종목들이 올라오기는 합니다만 해지성으로 뭐 투자에 대해서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뭐 네. 트레이딩으로 유효하기는 하나 오히려 빠져 있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임급종도 만나볼까요? 사실 오늘 시장 안에서 빨간불로 버텨내는 종목들 안에서 눈에 띄는 쪽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이브리드 대표주로 꼽히는 코리아 FT도 12%, 13% 가까이 급등에 나왔다가 현재 시각 또 빠르게 상승폭을 줄여내는 모습 장중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가 요즘에 좀 대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오늘의 코리아 FT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이번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1분기에 지금 4% 성장을 했는데 하이브리드는 28% 성장했다는, 그러니까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좀 발표가 됐고요. 또 2분기부터 이제 2분기가 지금 시작됐는데 지금 벌써 투싼, 뭐 산타페, G7, GV70까지 해서 그리고 내년에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모델에 하이브리드를 계속 적용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매출 비중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지금 카본 캐니스터 하도 많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예, 이게 단가가 한 2.5배 비싸죠. 일반 가솔린 차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거의 수급이 이제 코리아 FT 쪽으로 계속 쏠린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윗꼬리를 다냐?
시장이 불안하니까 많이 올라가면 좀 네.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코리아 FT는 당분간은 좀 기세를 좀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테마도 사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다가 라닉스를 제외하고는 다 또 윗꼬리를 달았잖아요. 네. 자율주행 테마의 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현대차, 현대, 기아 이제 그 회사가 이미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가 또 한 1년 정도 지금 이거 이제 하겠다라고 한 뉴스가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부품사까지 다 하게 되면 이제 바로 적용되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인데 1년 걸립니다. 아직 좀 걸리는군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게 뭐 설비가 딱 갖춰져 있는 도로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송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길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단기 이슈로 네.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시장이 하락할 때 자율주행 테마에 그나마 테마주 내에서 들썩거리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지만 좀 단기 테마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의견과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방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 코리아 FT를 중심으로 해서 또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인기 급상승 종목 인급종 또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한양증권에서 정말 영혼을 실은 리포트 나올 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자, 오늘 하락장에서도 이런 급등이라니요.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가치를 주목하자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왔고 오늘 더 상방을 높이면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유독 강한 움직임, 신규로도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중심이 되는 게 그 파킨슨병에 대해서 치료약이 없다라는 그 포인트 하나하고요. 글로벌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한다라는 그 포인트에 아마 미개척 시장이라는 그 부분에 그 집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급 현상이 더 쏠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대감이죠. 근본적인 치료제가 5월 정용량 환자의 투약 12개월 차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기대감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트레이딩 관점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S바이오메딕스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힘은 확실히 강하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오늘 개별 모멘텀 속에서 유독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 S바이오메딕스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인급종을 통해서 오후장 실시간 종목들에 대한 분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권희, 곽영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무겁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이 위태위태한 가운데 현재 이 시각에도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양시장 모두 2.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단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일본 증시도 그리고 중화권 증시도 1에서 2%대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이 글로벌 증시가 우려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도 계속해서 1,399원 선에서 1,400원 선에 육박하면서 그 우려감 환율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선물 매도, 사실 그동안은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매도가 제한적이었는데 오늘은 현물 시장에서도 그 압박감이 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낙폭이 큰 가운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8만 원씩 8만 원 선을 이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환율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시총 상위준에서 자동차주들이 버티는 흐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장중 상승 전환을 시도하면서 잘 버텨내주는 흐름이고요. 오후장 들어서 사실 메가스터디 교육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 다른 교육주들까지 동반해서 올라오는 흐름이 또 나타나는 것이 오후장 주요 특징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력 관련한 종목들이 차익 시절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테스, 유진테크가 좀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HBM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 것인지 테스가 또 선방하고 있는 흐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네, 계속해서 오후장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유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원전선이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급등을 보이며 15%대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전선주들 일제히 급락을 보이는 가운데 대원전선도 외국인 기관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반전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무려 800%가 넘게 급증한 모습이고요. 6,331만 주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대한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날에도 거래량 상위단에 이름 올렸던 엘컴텍이 오늘도 5천만 주가 넘는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상위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 초전도체 테마 CCS도 거래량이 급증하고 1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돼 오늘 은행주들의 하락도 눈에 띄는 가운데 제주은행은 홀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1000%가 넘게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호재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무려 19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가운데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음에도 주가는 장중 8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상승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에는 개별적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4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대동전자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1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상승률 최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동안 조정이 이어져 왔던 초전도체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덕성이나 CCS도 급등, 파킨슨병 신약 기대감 속 S바이오메딕스도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도 주주 환원 기대감 속 상승률 상위에 랭크했는데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산 배당을 통해 주주 환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지난해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600억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그동안 조정을 받아왔던 테마라든지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서는 기업들의 투심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에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강원전선, 삼화전기 그동안 급등을 이어왔던 전선과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상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전날에도 낙폭을 키우다가 결국 상승으로 전환하고 2% 반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는 가운데 전선과 전력설비주 일제히 낙폭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시죠. 중동 리스크 속 유가 상승 전망이 이어지면서 한국석유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WTI 지수는 확전 우려에 주목하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최근 강세를 보였던 정유주들은 대부분 파란불을 켜내고 있지만 한국석유는 홀로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보이는데요. 최근 상상인증권에서는 홍해 물류 대란과 관련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 증가로 인해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며 투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음식료주들도 최근 상승을 이어오면서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동원 F&B도 나란히 신고가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포착된 종목에 대해서 두 분과 판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MHP 파트너스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다던 AI 반도체, 지금 조정에 나오는 종목 어떤 종목에서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 흔들릴 때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리노공업이 오늘 5%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반도체 보조금뿐만이 아니라 리노공업 자체적으로도 실적과 함께 앞으로 성장성의 기대감이 높은데 고가권에 있던 잘 가던 종목들이 오늘 일제 특히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낙폭 키우고 있다 보니 과연 지금을 기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두 분과 함께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에는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김성훈 이사가 또 리노공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파헤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업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 리노공업에 대한 매력도를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펀더멘털로 봤을 때 매력도는 굉장히 높지만 일단
대외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일부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일단은 수입에 의존하던 검사용 소켓에 대한 이런 흐름들을 국산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캐파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핀이나 뭐 소켓 쪽에 대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나 뭐 TSMC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많은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은 굉장히 좀 많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에 이제 그 매출 비중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의료기기 쪽과 이제 소켓 쪽으로 일단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품류 쪽이 좀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레노핀이라고 해서 정기적인 불량 여부를 체크를 하는 이런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27.54%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테스트 패키징 쪽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이 패키징 쪽은 61%대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시장에서는 해당 두 가지 부분에서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도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부분에서는 이제 의료기기 쪽을 하고 있는데 초음파 프로브 쪽에서의 사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매출 비중은 9%대로 상당히 어쨌든 좀 한 파일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종목의 이제 PER, PBR 수준은 그렇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PR이 27배고 PBR이 5.52배 수준입니다. 사실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PER과 PBR 모두 다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런 매출단에서의 성장 기조들 그리고 뭐 피어 그룹들에 대한 이런 PER을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실적을 놓고 봤을 때도 사실 상방룸이 일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코스피 전체의 PER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PER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방룸은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소켓에 대한 ASP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온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이라든지 기타 부품 쪽에서의 탑재율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증권가에서는 일부 뭐 30만 원대 이상의 목표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셨을 때는 충분히 상방룸은 열어놓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을 통해서 리노공업 일단 실적뿐만이 아니라 성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꽤 많이 올라온 지금 자리에서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이사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5G 시대를 맞이해서 주가가 무려 3배 이상 거의 대세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2년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올해부터 다시 한번 그 박스권의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2차 대세 상승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시장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신고가를 보여준 상황이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이제 2년간의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 흐름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멘텀도 있습니다. 6월이죠. 6월에 애플 개발자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애플도 드디어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 추가적인 어떤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리노공업의 수혜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리노공업 역시도 어떻게 보면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러한 부분들 열어두고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실적과 성장 모멘텀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애플의 개발자회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온디바이스 AI로 주도격으로 움직였던 리노공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두 분의 기업과 기술적 분석 일단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 불안 속에 과연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두 분의 판정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어제까지 잘 갔던 리노공업 오늘의 조정 이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네, 두 분의 의견 모두 쉬어갈 수 있다에 좀 무게를 두셨습니다. 기업 분석의 한마디 눌림목의 분할 매수 대응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 보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유효하겠다라는 의견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만약에 뭐 주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환율 그리고 미국의 기술주들의 이런 조정이 나오지 않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기세를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좀 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이탈에 대한 좀 일부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 현상이 나왔을 때 너무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좀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더 달릴 수 있는 힘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에 대해서 눌림이 조금 더 나온다면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쉬어갈 수 있긴 하지만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라는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이사님, 어느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 접근이 유효할까요? 네, 뭐 지금 현재 가격대가 5일선과 21선 사이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대가 지금 26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가 3월 때 가격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 것도 없고요, 내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위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강하게 버텨주고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수가 지금 현재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의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5일선과 21선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천천히 모아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할 수 있다. 리노공업에 대한 판정 두 분 다 더 달릴 수 있는 힘은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 조정을 이용한 신규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노공업을 대표적으로 오늘 판정해 보긴 했습니다만 김성훈 이사님, 이렇게 시장 빠질 때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살 수 없었고 그런데 마침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 내에서도 기회를 좀 더 엿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근데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변압기인데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피크 아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압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물론 또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어떤 단기적인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그런 어떤 좀 난이도가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방산하고 이제 풍력 조선인데요. 일단 방산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플러스 4%까지 올라갔었고 지금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보합권에서 이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역시도 이제 21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금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올 한 해 방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적 면에서도 역시나 우리가 실적에서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 섹터의 경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저PBR 섹터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더 할 수 있다 없다. 야당의 어떤 압승으로 인해서 좀 노이즈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차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자 다만 반도체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색깔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BM이 어떤 단어가 묻게 되면은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테스 역시 또 이제 선단 공정으로 해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HBM이 맞아요. 좀 묻으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레거시 드램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시선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경우는
기존에 강했던 섹터보다는 조금 다른 섹터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전동 반도체 중심으로의 관심뿐만이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방산과 조선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한 힘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오히려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두 분께서 종목 겨루기의 종목으로 제시해 주신 만큼 그간의 종목들 수익률도 체크해 보면서 오늘의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츠테크놀로지와 중앙에너비스로 두 분 좀 겨뤘었는데 방산 그 전에는 현대로템이 잘 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 섹터 들썩이긴 합니다만 코츠테크놀로지도 시장과 맞물려서 좀 주춤할 때 중앙에너비스 전쟁에 대한 이슈로 들썩거리면서 중앙에너비스가 승리 도장을 받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럼 여기는 좀 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뭐 한국석유나 흥국석유 같은 이런 좀 대표적인 또 종목 중에 하나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좀 중앙에너비스가 후발대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레이딩 난도는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확전에 대한 여부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여기서 고착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고 다시 한번 다른 원자재 부분으로 뭐 지금 구리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사실 접근해 볼 만한 원자재 흐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는 방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에너비스는 수익 실현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쪽으로 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만나봅니다. 네, 오늘 또 선방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 종목 겨루기 종목이 나왔네요. 네, 오늘의 종목은 조선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화엔진과 그리고 선방하고 있는 엔터주 내에서 하이브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 섹터 전반으로 확장을 했을 때 그 안에서 한화엔진을 종목 겨루기 종목으로 갖고 오신 배경이 또 궁금하네요. 네. 4월 25일 전후로 해서 아마 미국에서 대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좀 조선에 대한 어떤 견제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1, 2주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가 된 상황인데요. 물론 이것이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 섹터의 수혜가 되냐 안 되냐는 물론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역시나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의 거의 50에서 60% 갖다가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유사시에는 이 군함을 만들 수 있는 군함 제조 능력이 거의 중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방산의 어떤 관점에서 했을 때 중국의 어떤 조선의 어떤 건조력을 억제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의 어떤 조선주들의 흐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한화엔진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실적만 놓고 본다면 올해 상저하고 패턴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면은 하반기는 더욱더 실적 부분에서는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결국 이제 미국이 조선을 갖다가 중국 조선을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뭐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만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엔진에 대한 어떤 규제로 이것을 좀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엔진을 만들고 있는 이 한화 엔진에 대한 수혜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잘 버텨주고 있는 한화엔진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또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여력 더 높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하이브도 오늘 선박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정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반대의 매수 심리가 일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1분기까지는 조금의 이런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분기부터는 사실상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이 본격화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아웃팀 중에서 특히나 유명한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본격적인 활동에 따른 뭐 팬미팅 이런 것에 따른 뭐 앨범 판매라든지 기타 부분에서의 수익성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유니버셜 관련된 좀 큰 계약이 맺었고 거기에 따른 좀 투자 심리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앞으로 레이블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사실 반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분기 이후부터 특히나 이제 연말까지의 이런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거라는 점, 또 BTS가 24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제대에 따른 네. 이런 좀 모멘텀이 붙어준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바닥권에서의 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하이브의 신인 아티스트 아일리시 음원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주요 아티스트들의 선발 또 엔터존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하이브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하이브와 한화엔진 과연 다음 주 어디가 승리 도장을 받을지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김성훈 이사 그리고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